정신 건강에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나는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강력한 개념이지만 나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도 아주 강력한 개념화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혹시 이 문장이 누가 한 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문장은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긴데요. 정확히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No smarter than you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튜브에 스티브 잡스 Secret of Life라고 검색하면 이 영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면 당신은 세상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단지 세상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벽을 치지 않으려고 하고 즐거운 가정 생활을 위해 약간의 돈을 저축하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한정된 삶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발견하면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삶을 찌를 수 있습니다. 한쪽을 찌르면 반대쪽이 튀어나오겠지요? 그러면 당신은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 대한 이 잘못된 신념을 떨쳐내는 겁니다. 삶은 그저 거기 있고 당신은 거기서 살 것이라는 신념 말이지요.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말이죠.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 개념화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기 때문인데요. 개념화는 경직된 사고의 틀을 뜻합니다. 이 개념화는 비단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념화를 벗어던질 수 있는 능력, 허풍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하다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지독한 우울증을 벗어던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탁월한 업적을 만들기도 하겠죠. 저는 그 대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부터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의대 다양하게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울의대라고 하면 천재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가기 전엔 그런 인상이 있었거든요. 한 번에 보면 다 외우고 그런 로봇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의견이니까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사람이 지적으로 똑똑한 정도는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똑똑한 친구들 정말 많은데 거기에는 진짜 만화에서 보는 천재들만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인 똑똑함의 정도는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방에서 대학교 다닐 때에도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명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다르다 싶은 것은 제가 대학교를 옮겨 다니며 늘 느꼈는데 명확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입니다. 서울의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도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면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노벨상을 타보겠다 이런 것도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만났던 다른 친구들은 그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에이 내가 어떻게 이런 식의 개념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면 진짜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좀 이렇게 저렇게 대충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시간까지 이걸 다 외워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경악하면서도 그래도 하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히 달라요. 그런데 유달리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무언가를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허구라고 표현합니다. 본인은 의학이나 약학 전공이 아님에도 40살 중반에 처음부터 직접 공부해서 제약회사 미팅을 다녔다고 하죠. 미팅이 끝나면 바이어들이 전공이 약학인지 의학인지 막 물어봤대요. 그리고 언어를 배울 때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터키에 간다 그러면 비행기에서부터 단어 공부하고 일주일 내내 터키어 쓰고 하면 2-3주만 있으면 자기가 터키인하고 그래도 일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누군가는 반년 동안 학원을 다녀도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게 관념의 허구라고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유튜브 중에서 큰손 노희영이라고 하는 채널 아시나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노희영 선생님 마스터 셰프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오셨던 분이죠.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께서 이제 망해가는 베니건스를 살려가지고 회사에서 좀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오리온 제가 할 때 오리온 회장님이 계열사 대표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대표는 거절하고 초코파이에 버금가는 제과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바로 제과 계열사 대표에게 연락해서 기회를 주라고 했고 이제 거기로 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미팅에서 온갖 어려운 이야기들, 공정이 어떻고 뭐 첨가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나와서 이분께서 30분 내내 그냥 다 모른다고만 답했대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열사 대표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는 어떻게 된 게 아는 거 하나도 없이 회장님한테 뭘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지경이 됐냐라고 했는데 이때 노희영 선생님이 모른다. 이제 내일부터 해봐야죠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출시한 게 마켓도 브라운이었고 이게 제과를 오랫동안 다뤘던 다른 임원들도 만들어내지 못한 눈부신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른 이제 어떤 장애물 한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근데 보면 맥도날드를 만든 레이 크록도 52살에 맥도날드를 창업했죠. KFC 프랜차이즈 만든 할아버지는 그 65세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이제 연금 수령하면서 은퇴할 나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누구든지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의 평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엄청난 논문을 읽어볼 수 있고 누구든 어지간한 전공 지식들은 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주제로 꺼낸 거는 얼마 전에 비슷한 생각을 할 기회가 있어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계를 하나 샀어요. 비싼 건 아니고 일본 브랜드인데 이제 뭐 밀리터리 베이스 디자인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주로 캐주얼한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매장에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메탈로 된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샀는데 저기 보면 시계 밴드, 메탈 밴드 저게 이렇게 유연하게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익스펜션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손목 크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줄 같은 스트랩인데 근데 그 스트랩이 이제 저한테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차면 조금 묘하게 불편하게 헐렁거려 가지고 시계방에 맡겨서 밴드를 줄여야겠다 하고 종로에 있는 시계방들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제법 많은 곳에 연락을 해봤고 다들 뭐 경력이 많으신 그런 곳이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늘어나는 거를 줄인다는 건 처음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엄청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서 그냥 새 거 사는 게 나아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싶다가 문득 제가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싶은 거예요. 이것도 다 조립되어서 만들어지는 기계고 그러면 조립해서 만들었을 뿐인데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해외 영상 중에서 이걸 설명한 영상이 있었는데 이 익스펜션 스트랩은 뭐 세 가지 타입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뭐 스트랩을 조절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뭐 쿠팡에서 시계 수리용 공구를 2만 원 주고 사서 그냥 직접 하기로 합니다. 혹시 잘못돼서 새 시계를 버릴 수도 있고 온갖 기스가 나서 사자마자 중고 제품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계를 버리게 되어도 이 작업에서 또 뭐 배운 점들이 있을 거고 운이 좋게 뭐 기스를 내가더라도 결국 줄을 줄이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추억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치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고 그러다 공구에 찔려가지고 피도 났지만 다시 밴드로 감고 줄을 분리하고 이리저리 해서 결국 직접 수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화 받았던 시계 선생님들은 경력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나는 그런 분들이 못한다고 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이 개념화, 심리적 경직성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만드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정신건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신과 진단체계를 만든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앨런 프랜시스가 진단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단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특정한 질환으로 개념화를 하면 정말 아픈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되고 진단받지 않았더라면 성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야망을 꺾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통제감과 책임감마저 줄인다.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개념화적인 영향을 미친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건강에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나는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강력한 개념화지만 나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도 아주 강력한 개념화입니다. 그래서 개념화에 빠지지 말자. 개념화에 빠지지 말자.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세상은 내 심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제한될 뿐이지 실제 내가 그런 건 아니니까 개념화에 빠지지 말자는 거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의 말씀으로는 그것들은 모두 다 관념적 허구다.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내가 그들보다 못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걸 바꿀 수 없다. 나는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개념화, 그 생각의 경직성이 정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결국 나의 깊은 심리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로 원하고 믿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심리적인 유연성을 지키면서 자신을 특정한 개념화에 가두지 말자라는 얘기였습니다.